안녕하세요. 뉴스헌터입니다. 지난해 7월 31일 대통령실 수석 비서관 회의에서 대통령실은 회의에서 수사계획서와 언론 브리핑 자료를 대통령에게 보고하지 않았다고 주장을 했는데요. 그래서 보고도 안 했기 때문에 경로도 없었다고 주장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주장이 거짓으로 밝혀졌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대통령실의 수사 결과를 보고했고 대통령은 경로는 안 했지만 야단을 쳤다는 말을 했습니다. 그들도 이런 말을 할 때 얼마나 자괴감이 들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군요. 참 어이없는 말을 해대고 있습니다. 관련 자료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7월 31일 대통령실 수석비서관 회의. 대통령실은 이 회의에서 수사계획서와 언론 브리핑 자료를 대통령에게 보고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7월 30일 월요일 날 수석비서관 회의 있었죠. 이 사건에 대해서 대통령께 보고를 했습니까? 그런 사실 없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MBC와 통화에서 대통령이 수사 결과를 보고받았다고 말했습니다. 참모들이 혐의자가 너무 많아 문제가 있다고 구체적으로 보고했다는 설명까지 덧붙였습니다. 대통령실은 또 이른바 대통령 경로설도 부인해왔습니다. 보고가 없었으니 당연히 경로도 없었다는 논리입니다. 대통령실의 지시에 따라서 어떤 그런 수사를 축소한달지 회유한달지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지난번 운영위 때도 말씀을 드렸고 하지만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경로는 없었지만 야단은 있었다고 했습니다. 국방부 장관이 대통령 야단을 듣고 이첩 자료를 다시 받아왔다고 했고 문제가 있네라는 대통령 표현까지 구체적으로 전했습니다. 대통령실의 임기훈 전 국방비서관은 김계한 해병대 사령관과 지난해 7월 31일 통화한 적이 없었다고 주장해왔습니다. 하지만 통신기록 조회를 통해 두 사람이 당일 두 차례 통화한 사실이 확인되기도 했습니다. 경로설이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대통령과 이종섭 전 장관의 통화 사실이 확인되면서 대통령실의 말은 계속 달라지고 있습니다. 경로설은 야단친 걸로 혐의자 빼라는 지시는 법률적인 조언으로 탈바꿈하고 있는 겁니다. 모두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행해진 일이란 걸 강조하면서 앞으로 문제가 된다면 그건 대통령의 조언을 과도하게 받아들인 참모들의 잘못이라고 선을 긋기 위한 걸로 보입니다. 왜 이런 하찮은 윤석열 대통령을 위해 총알바지가 되려고 하는지 관련자들을 알 수가 없습니다. 조만간 버림받을 게 뻔한데 바보들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대통령실에서는 대통령은 크게 뭐라 안 했는데 당사자들이 오바해서 생긴 문제라고 선긋기를 시작했습니다. 일단 한번 관련자들 중에 양심 선언을 하는 사람이 누구일지 조만간 나올 듯합니다. 그리고 갑자기 뜬금없이 시작된 석유 시추 사업 관련 액트지오 이슈입니다. 액트지오가 4년간 영업세를 체납했던 사실이 드러난 것과 관련해 시추가 아니라 국정조사를 해야 할 판인데요. 액트지오와 석유공사가 계약할 당시에도 법인세 체납으로 법인 자격 취소된 상태였다고 합니다. 참 윤석열 정부는 하는 일 모든 게 비정상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는 듯합니다. 관련 영상 보겠습니다. 정유회사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이현주 의원이 액트지오가 4년간 영업세를 체납했던 사실이 드러난 것과 관련해 시추가 아니라 국정조사를 해야 할 판이라고 직격했습니다. 이현주 의원은 SNS를 통해 액트지오가 4년간 영업세를 체납한 사실은 확인했지만 계약은 문제없었다는 우리 정부의 해명은 무슨 헛소리냐며 체납되어 자격 취소된 법인이 석유공사가 준 돈으로 체납을 해결하고 자격이 살아난 모양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이 의원은 특히 액트지오는 여러 회사랑 계약을 했다는데 어째서 세금도 못 내고 매출이 3천만 원밖에 안 됐냐며 가이아나 유전 등 쟁쟁한 프로젝트에 참여했다는 포트폴리오는 어찌된 일인지 전혀 설명이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석유공사는 4년간 세금도 못 낸 회사를 뭘 믿고 국민열세 수천억 원 수조를 투입하려 하냐며 좋은 탐사회사도 많은데 석유공사가 굳이 이 회사를 고집해 계약한 이유가 석연치 않다면서 시추가 아니라 국정조사를 해야 할 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투자자를 찾아서 한다면 모를까 이렇게 미심쩍은 일을 어려운 경제와 재정 상황에도 불구하고 막대한 국민열세 투입해서 밀어붙이는 건 반대라는 겁니다. 이 의원은 석유 개발은 본디 도박이랄 정도로 낮은 확률 게임이고 영일만이 어디 가는 것도 아니라면서 리스크는 액트지오가 아니라 우리들에게 있다며 재검토를 촉구했습니다.
이에 앞서 석유공사는 동해 가스전을 탐사 분석한 미국 기업 액트지오가 지난해 2월 한국석유공사와 계약 당시 법인 영업세를 체납한 상태였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석유공사는 액트지오가 영업세를 체납했더라도 텍사스 주법에 따라 법인격을 유지한 채 계약 체결이 가능했다며 석유공사가 액트지오와 지난해 체결한 용역 계약은 법적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시사인은 액트지오가 2019년 1월부터 2022년 3월까지 법인 자격 박탈 상태였다며 석유공사가 액트지오에 분석을 맡긴 2023년 2월에 액트지오는 법인 등록이 말소된 상태였다는 의미라고 보도했습니다. 최근 액트지오 대표라고 했다가 고문이라고 하는 비토르 아브레우는 7일 기자회견에서 성공 확률은 20%라고 밝혔고 이 정도도 굉장히 높은 수준이라고 말했는데요. 이런 낮은 확률 게임의 리스크를 감당하며 윤석열 정부는 왜 몇천억에서 조 단위의 세금을 투입하려고 하는지 참 한심한 정부이기도 하지만 무언가 의혹이 많이 느껴지는 건 왜일까요? 국회에서 국정조사를 진행을 해서 밝혀진 내용을 국민들에게 보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어 공부하면서 컨텐츠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